잭슨홀 미팅 전에 이렇게 강하면 뭔가 반전이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, 그 반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상한 그대로 얘기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.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데이터 일가도 CPI 내려오고 있고, 아까 얘기한 대로 고용도 약간의 좀, 에, 약간 강했던 게 풀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하자는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 글로벌 증시인데 이미 글로벌 증시 자체의 절반 정도가 금리 인하 베팅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일부 한 국가도 있고. 그러니까 미국도 거기에 못 낄 수가 없게 당연히 껴야겠죠. 하다 보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 증시의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파월도 그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.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우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아시면 좋은데 시장이 요구하는 것만큼 비둘기는 안 돼요. 파월이. 지금 뭐 네 번, 세 번 요구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안 될 겁니다. 하지만 그거 알지만 적어도 인하하겠다는 쪽으로 치우친 얘기만 해도 환호할 거라는 게 일단은 그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대감 정도인데 그 정도는 부합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반전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그 흐름을 이어갈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0.25%, 0.5를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거 아니면 그냥 말투로 판단하는 건데 적어도 말투에서는 그 말투 자체는 숫자가 빠지면 금리 인하 쪽으로 내린다, 금리 인하 쪽으로 약간 치우치면 인하한다고 판단하겠죠, 많은 분들이. 그럼 일단은 뭐 환호하지 않을까. 왜냐면 첫 번째 인하니까. 지금까지는 약발이 먹혀요. 인하한다는 말만 하면. 진짜로.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보시면 되고,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좀 약간의 농담하면, 어, 무슨 인하, 무슨 인하를 사람처럼 이렇게 부르게 하면 계속 얘기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말하면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우리 인하에 목말을 하고 있다 정도 예,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제 생각이고, 이사님도 말씀해 보시죠. 반전 있습니까? 반전, 없을 것 같은데. 반전이면 뭐 반대로 강하게 나온다는 소리잖아요. 쿠키 시작에. 그렇죠, 그렇죠. 갑자기 뜬금없이. 미치지 않는 이상. 그렇죠. 지금 이제 뭐, 아니, 그렇게 얘기했던 데이터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, 예, 예, 그렇게 못하겠죠. 고용도 뭐, 그 모양인데. 일단, 반대로 강하게 뭐 할 가능성은 좀 없죠. 지금 뭐 하루 남겨놓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싶고요, 솔직히. 맞습니다.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뭐 엄청나게 빠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시장이 또 과열되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나올 만한 내용을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. 맞습니다. 예, 맞아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,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, 좀 미안해야죠. 이렇게 많이 엉망된 걸. 미안해한다고 그러면, 글쎄요. 하여간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.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거 아닐까요? 반영이 됐죠. 또 더 될 것이고.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상당히 반영이 크게 됩니다. 첫 번째 인하는요. 어차피 두 번째는 더 덜하겠지만, 첫 번째인 만큼 가심이 커져 있는 거고, 그 여러분들이 기대감하고 실제 하는 건 달라요. 오늘 하면 좀 주가가 내려오겠지만, 기대 때 엄청 극대화되죠. 기대감이. 여러분도 여행 가기 전에 엄청 기분 좋잖아요. 근데 막상 비행기 타고 호텔 도착하면 그때부터 갈 걱정하죠. 이거 언제 가면 큰일 났네 생각하죠. 그래서 기대감이 깔려 있는 자체에 더 지속이 가능하고 실제 보고 싶겠죠. 진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다음에 멀티플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금리 인하 때문에 많이 눌려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? 소비재 기업들 특히 뭐 건설 업체들 그런 것들이 좀 물론 눌렸지 않지만 또더 튀어 올라오겠죠. 그래서 보고 싶은 거니까 아마 그런 기대감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? 네,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건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리 인하 시장이 반영됐지만 더 반영되겠죠, 이사님? 그죠? 네. 네, 이게, 네, 될 겁니다. 네. 이게 이제, 소위 말하는 미치는 영향은, 음,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, 금리는,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처음에 올릴 때, 예, 예. 처음 올릴 때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죠. 음, 스타트가. 네. 예, 근데 첫 번째 내릴 때는 시장이 그렇다고 이제 그
올릴 때 처음과는 다르죠. 왜냐? 그렇죠. 금리가 더 낮은 순간에, 낮은 금리에서 더 내릴 때 시장이 광적으로 좋아하는 건 뭐라 그러지? 음, 음. 네, 그렇게 이제, 광풍이 부는 그런 상황은 이제 더 금리가 쭉 내려왔을 때 더 내릴 때. 네. 원래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 높을 때 처음 내리는 거에 시장이 막 엄청 그렇게 반응은 하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이제 기대감은 들어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또 뭐, 반대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여기서 뭐 엄청 시장이 올라간다. 그건 아니거든요. 왜냐면 높은 데서 금리 처음 내릴 때는 그냥 조금 반응하고 낮을 때 효과가 더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그냥 이자 내는 거랑 똑같아요. 5%에서 4% 내는 거하고 음. 3%에서 2% 내는 거랑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그 낮은 그게 이제 뭐 볼록 효과 때문에 볼록성 이야기도 하지만 채권의 볼록성 뭐 음.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나중에 뭔가 할 때, 나중에 금리도 첫 번째 올릴 때 시장에 이제 충격이 크지, 나중에 높은 금리에서 금리 올릴 때는 그렇게 시장의 타격이 아주 크진 않아요. 그 음. 보면 되고. 펠런티어가 대형 클라우드와 경쟁하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. 대형 클라우드 업체하고 경쟁한다. 됩니까, 경쟁이? 기자님? 근데 또 경쟁하는 분야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, 같은 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뭐, 제가 표를 이렇게 보여준 적 있잖아요. 어제? 네네. 예. 한한테 설명하면서. 그러니까, 서비스 구현하는데 가격 면에서 이제 이점이 좀 있죠. 근데 그걸 구현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제 추상화 이야기하면서 단순화시키는 거, 음. 그런 부분에 있어서,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데, 아까 말했던 뭐 클라우드 업자가 됐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. 음. 그런 차이점, 가격면, 뭐 아니면은 단순화시키는 거, 추상화가 잘 돼 있어서 포괄적인 추상화를 통한 쉽게 뭔가를 결과를 낼 수 있는 거.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나서 이제 팔란티어 선택을 뭐 많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산업별 그러니까 뭐 현재 어떤 클라우드가 그런 쪽에 실제 뭔가를 하진 않거든요. 예. 서비스를 뭐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통합 뭐 여러 가지 거쳐서 뭐 어떤 앞서 봤던 스노우플레이크 이야기할 때 뭐 그런 시장의 경쟁은 이쪽이 좀 더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긴 하죠. 근데 직접 경쟁이라기보다 음. 이쪽 실제 뭐 오라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지 직접 네. 경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그냥 그렇게 클라우드랑 같이 이제 협업해서 거기 안에서 뭔가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. 음. 네. 그렇게 갈 것 같아요. 뭐, 직접 경쟁이라고 하기엔 좀 영역이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. 네. 네. 대형 클라우드가 뭐 AI 하기도 바쁘지.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예. 음. 그렇습니다. 네. 펠런티가 요즘에 주가가 좋아갖고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축하드립니다, 주주분들.